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지리의 전가림입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인 미중 1단계 합의안에 대한 내용, 2020년 1월 달에 있었던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2년 동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2천억 달러 상당의 물건들을 사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2019년도 미국은 1,6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고요.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단계 합의안의 달성과 동시에 2단계 합의안을 이행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2019년도에 혹은 18년도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을 했을 때는 미국이 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중국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이런 요구는 너무 가혹하다. 중국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소외시키고 압박을 가하는 거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미국은 과거에 중국에 대해서 압박했던 것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렇게 쪼개는 것을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거든요. 햄 중에 얇게 한 겹씩 쓸어가지고 빵 사이에다 넣고 먹는 햄이 있습니다. 그걸 살라미라고 그러는데, 살라미 전략이라는 거는 하나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쪼개가지고선 한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하는 걸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이 한 덩어리로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려니까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서 이제 중국과 협상을 하게 되는데, 중국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불만을 가졌던 것은 불공정한 거래였는데, 어떠한 불공정한 거래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적재산권, 그리고 미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걸 한 덩어리로 협상을 진행하니까 중국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단계 합의안은 지적재산권, 중국 정부의 보조금, 중국 정부가 수출을 하는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도와줍니다. 세금의 혜택, 각종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바탕으로 물건값을 싸게, 무역량을 증가해왔던 것이 중국인데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 물건을 사게끔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품, 농산품, 에너지, 그리고 서비스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네 가지 부분을 하나하나씩 나눠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농산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쌀, 해산물, 과일, 채소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를 2020년, 21년에 상당액만큼을 미국으로부터 사갖고 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반드시 중국에 넘겨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폐지해달라는 이거를 얘기합니다. 지적재산권은 중국이 나중에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아주 개괄적으로만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나눠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한 덩어리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2021년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이하고 2049년에 중국 건국 100년을 맞이해가지고서 그때 목표가 바로 중국 꿈이라고 얘기하는 중등국가 수준, 세계에서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제약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이룩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합의안은 결국은 나눠서 분리해서 보다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 합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중국 정부에 대해 강하게 압박했던 지적재산권의 문제, 국가 보조금의 문제, 이런 거는 1단계 합의안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단순하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국의 이행조치, 그리고 몇몇 법률의 어떤 개선 같은 거를 요구하고 그것을 성문화된, 문자화된 것으로서
갖고 오라는 것은 1단계 합의안에 제시를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020년도 1월 달에 제1차 무역 합의안이 이제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중국이 잘해서 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쳐갔다라고 보고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의 문제라든지 지적 재산권의 문제가 사실은 예전에 초반기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지만 1단계 합의 안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뭐 계략적으로 그리고 구체화시키지 않는 그런 협상 태도를 보임으로 해가지고선 중국과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역시 협상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환율 문제가 중국에게는 굉장히 수출하는데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환율 조작국 명단에서 중국을 제외합니다.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도 일종의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것이죠. 환율을 줄여주니까 수출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덜 받는다. 그래서 1차 합의안은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국가 보조금의 문제, 지적 재산권의 문제, 환율의 문제 등등 민감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데 1단계 합의안에서는 민감한 문제는 얘기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2년 동안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1단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 합의안의 평가를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경제적인 실익은 별로 없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은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각종 우대 정책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혜택을 없애거나 국가 보조금을 없애도록 해야 되는데 그 합의안이 1단계에서 빠졌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좀 이번 1단계 합의안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CIS라는 미국의 이제 국제 전략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 기관인데요. 그쪽에서는 1단계 합의한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핵심적인 내용, 관세와 관련된 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거, 국가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거 합의안이라고 하면 되냐? 그냥 단순하게 미국 물건 2년 동안 2천억 달러 사는 거에 불과한 거 아니냐?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뭐라 그러냐면은 기존의 중국의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 그리고 뭐 우유 같은 유제품들을 대부분 호주로부터 사갔는데 이제는 호주로부터 사가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사가니까 호주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나한테는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육류가 농산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로부터 사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제는 나로부터 사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사니까 결국 나는 피해를 입는다.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WTO에 제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안에 의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제1차 무역 합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시간은 벌었다. 트럼프가 재선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2년 동안에 어차피 육아공품 그리고 육류 이거 수입해야 되는데 호주로부터 하지 말고 미국으로부터 하면은 미국의 대중국 불만도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를 뽑아준 대부분의 그 선거인단은 중부 러스트벨트라고 그래가지고선 농업 그리고 산업이 낙후한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국의 물건들이 많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던 사람인데 이제 그 지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물건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지역의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더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상호 간의 이익이 부합이 되면서 1단계 합의하는 비교적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벌고 크게 부담도 없는 것이다.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를 받아왔고 중국의 물건으로 피해를 받아왔던 중부 지역의 러스트벨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무역의 불균형도 축소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실업자라든지 중국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합의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그냥 물건을 사는 것 보다 근본적인 지적재산권, 기업에 대한 압박, 그리고 환율의 문제, 국가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전혀 논의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2년 동안의 미국의 물건을 사는 것으로서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완제품 777억 달러를 2년 동안 사고 농산품은 320억 달러, 에너지, 석유죠. 이제 미국이 이제 셰일 오일이라고 모래에서 흙에서 이제 기름을 이렇게 뽑아내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제일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이 유가, 석유 가격의 영향을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제 넘쳐나는 석유로 미국은 더 이상 석유 문제, 석유 가격의 변동으로서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렇게 얻어낸 셰일 오일을 이제 중국에까지 수출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석유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비스 산업, 제3차 산업을 대표하는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합의안은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는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2년 동안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의 상품을 사가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시간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적자는 비교적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아주 드라마틱한 무역 적자 폭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소득이 늘었어요. 소득이 늘다 보니까 소비도 자연히 느는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역시 소비자들은 중국 물건을 많이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에 의한 효과의 영향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무역 불균형은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아주 근본적인 드라마틱한 감소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많이 갖다가 판다는 거죠. 무역 흑자를 많이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시진핑이 생각하는 미국과의 무역,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중국과의 무역은 어떤 시각 차이가 있을까? 우선 중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요,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 정치, 군사에서 우뚝 선 위대한 중화를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경쟁 상대가 되죠?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에서 트럼프가 나온 거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동안 손해보고 있었던 걸 줄여야 되고 더 앞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1등을 향해서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은 그런 점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개의 100년, 21년도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49년도에 중국 건국 100주년을 맞아서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질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조롱 경제 배웠었죠. 사회주의 틀 안에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전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죠. 막스주의와 모택동주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적은 뭘까요? 바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자본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본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중국의 사회주의는 점점 잘 살고 미국의 자본주의는 점점 몰락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1등이었던 미국은 2등으로 내려올 거고 2등이었던 중국은 1등으로 올라가게 된다. 사회주의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미국에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제 질서를 안전하고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 유리한 것이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세력의 변화, 투키디데스의 함정처럼 1등을 제거해서 내가 1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딪히는 가장 첫 번째 영역이 바로 경제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미국을 앞서 나가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존하는 어떤 산업에서 미국을 앞서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AI, 무슨 인공지능, 인터넷에 기반한 IoT, 그리고 뭐 핀테크와 같은 바이오와 같은 첨단 산업을 이끌어서 미국을 앞서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당신들이 개발해왔던 첨단 산업, IT, 뭐 바이오, 그리고 핀테크는 모두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훔쳐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비용을 추구를 해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표준에 찬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중국이 지금 제일 먼저 만들고 싶어하는 글로벌 표준이라는 것은 5G입니다. 그럼 5G는 뭐가 중요할까요? 5G는 단순하게 통신 수단이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의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전기 자동차는 오토파일럿이라 그래가지고 지도에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찍어 놓으면은 거의 운전대를 만지지 않고서라도 이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데 이 알아서 가는 기반은 인공위성으로부터 앞차와의 거리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통해 가지고선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인공위성과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신의 속도겠죠. LTE보다는 5G가 나을 것이고 뭐 6G가 나을 것이고 7G가 나을 것인데 지금 5G 분야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양보하게 되면은 전기자동차는 팔지만 산업의 전반적인 양상은 중국 위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이러한 모습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이러한 기술의 기초적인 근간은 모두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거나 카피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와 기술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이 훔쳐갔다라고 보는 것이고 중국은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을 미국이 원하지 않는다, 시기한다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순서는 여기로 끝나고요. 세 번째 순서에서 다시 1단계 합의안에서 얘기하지 못한 내용 그리고 차후에 관계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